자, 그 다음, 여기 HDRP 글래스가 들어왔으면요. 여기에서 제가 다른 걸 다 해봤는데 헤비 글래스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와 위에 부분에 헤비 글래스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헤비 글라스 부분에 매터리얼을 쭉 살펴보시고 뭐 특별하게 바꿀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질을 주신 다음에 여기 전구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예, 예시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 여기에 재료 값들이나 이런 게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항상 예, 베이킹을 하면 되는데 여기 유리 부분, 재질 부분이 오브젝트 8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캐스트 섀도우를 사실 이 ON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OFF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맵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create new로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커브 글래스 2로 잡아주고 제너레이팅을 한번 해줬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제너레이팅 값을 제가 영상을 안 찍으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바꾼 게 있어요. 1004 뭐 옵틱스에 논, 옵틱스에 논, 옵틱스에 논 뭐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 라이트맵 사이즈를 2048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베이킹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1분 16초 정도 걸려요. 네. 자, 여기까지 되어져 있으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리 느낌 나오고 하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유리가 조금 빨리 움직이면 이게 약간 지직거리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 모델링이 공률 값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거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한번 찾아봤는데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이건 트윈모션에서 돌려봐도 이런 스타일로 나오긴 나와서 아마 이게 이 컴퓨터 그래픽 카드 사양 때문인지 그런 건 조금 더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곡률도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곡률면보다 여기 평면 부분이 이렇게 지직거린 부분이 많아서 의아한 부분이 약간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이제 HDRP를 위한 대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대지는 패키지 매니저에서 보시면 저희가 썼었어요. 근데 여기 프리뷰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터레인 패키지, 터레인 툴스라고 있었고 이걸 인스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레인 툴스 같은 경우에는 HDRP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재질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셋 스토어에 가서요. 터레인 툴스 패키지 샘플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터레인 툴스 샘플, 이거는 저희가 10주차 때 했었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요 재료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포트 다음에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임포트가 다 됐으면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 터레인이라고 생겼을 거고 터레인 툴스라고 하는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은 여기다가 우선 배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 여기 크리에이트 있었죠? 그래서 500m x 500m 짜리 터레인을 만들어주면 맨 밑에 이런 터레인 기반이 생겼을 거고, 아웃으로 보면 이렇게 큰 대지에 요만한 조그마한 건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전부 배치를 한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가운데로 움직이는 게 낫겠네요.
건물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F키 눌러서 건물 주변에, 이번에는 뭐 대지를 지난번 10초 차트처럼 막 만들진 않고 심플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터레인 눌러주시고 인스펙터에서 보시면, 자, 브러쉬가 있었고요. 저희가 쓰는 브러쉬가 페인트 텍스처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재질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질 같은 경우에 하나를 만들 건데요. 그라스 1 잔디 효과 2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그라스 1이라고 되어져 있는 재료를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그라스 그라운드라고 저희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없어서 여기에서 모스라고 하는 걸 추가할까요? 모스 이끼 느낌의 알베도 값을 요걸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애드 레이어 추가하셔가지고 이게 돌 느낌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요 레이어는 지워버려야겠다. 오, 완전 돌이네. 애드 레이어 하셔가지고 여기는 그라스를 그냥 모스 원래 있던 걸 요걸 써야겠네요. 다시 지워졌다가, 그럼 이렇게 돼 있고, 그라스, 아이고, 락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S키를 누르시고 좌우로 해서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능선을 대충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저번에 만들었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대충 만들게요. 여기에서 이제 노이즈 스컬프트 부분에 스무스를 하게 되면은 스무스하게 잡아주는 거고요. 이 스컬프트 하는 부분에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주고, 이것도 S키 누르고 좌우, A키 누르고 좌우로 하게 되면 이 색이 해서 이렇게 색이 바꿔주는 게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지난번에 있던 그 대지를 그냥 불러오고 싶었는데 불러와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재질의 패턴과 효과가 바뀌어서 그런지 불러와지지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예, 그냥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그 다음 여기에 스무스 하이트 주셔가지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너무 능선이 높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는 여기에 레이어를 더 추가를 했었는데요. 여기 페인트 텍스처 해야 이 레이어가 나오고, 여기에서 스노우 줘서 S 사이즈 좀 줄이고, 예, 아이고, S 사이즈 좀 줄이고 해서 이렇게 군데 허옇게 아이고, 정상 부분 허옇게. 자, 이렇게 대충 할게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대충. 아씨, 자꾸 이쪽에 넘어가네. 모스로 바꿔서 다시 S 늘려주고, 이렇게 해줄게요. A 키를 누르고 이 세 개를 확 늘려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지워지겠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무를 심을게요. 예, 여기다가 나무를, 이 그라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라스가 어디로 갔는지 안 나와서 그냥
요걸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주변에 나무를 쭉 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컨텐츠들은 제가 사실은 별도로 또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 HDRP용 나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하이 퀄리티 나무가 또 따로 있어서 여기 14주차에 14주차 홍대 부분에 제가 HDRP 트리라고 따로 압축을 해놨고요. 이거는 역시 지금 제가 2부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1부와 2부가 나뉘어져 있어서 2부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HDRP 트리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패키지 하신 다음에요. HDRP 트리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와지면 이제 여기 있는 재질을 나무를 페인트를 활용을 해서 쭉 이 주변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임포트가 되면은 갑자기 주변 화면이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트리용으로 또 라이트 환경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이럴 때는 오픈 패키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HDRP는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HDRP용으로 선택을 해달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프로젝트 세팅 보시면 HR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샘플 신 스카이 포그 세팅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 조건 설정 값이 바뀐 겁니다. 이 나무 기준으로요. 그래서 원래 있던 효과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따로 빼놨어요. 여기 보시면 디폴트 HDRP라고 하는 걸 따로 빼놔서 자, 요거를 전부 닫아 주시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임포트 패키지 해서 디폴트 HDRP라고 하는 거를 불러 들여올게요. 그렇게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있던 거는 나무에 최적화되어 있던 빛의 세팅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클로즈 프롬프트 해주시고요. 여기 트리 번들에서 미리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HDRP에 각각 나무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스펙터에서 터레인에서 여기 보시면 트리, 페인트 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지난 시간에 수업한 것과 같이 여기에 에디트 트리, 애드 트리를 추가를 하신 다음에요. 여기 트리 프리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몇 가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메이플 타입의 나무를 몇 가지를 해볼게요. 그래서 메이플 1번 잠시만요. 여기 있는 메이플의 요 나무 타입 이렇게 추가해보고 저렇게 되어 있는 타입이군요. 에드 트리에서 메이플 2번 추가, 에드 트리 메이플 3번 추가. 왜냐면 지금 메이플 트리 타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 HDR용이 아니어서 각각의 메이플 트리 타입을 해준 다음에 우선 건물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될 테니까요. 한번 찍어볼게요. 너무 많다. 컨트롤 Z에서 너무 많아서 자 브런치 사이즈 좀 줄여주고 덴시티 밀도를 좀 줄여준 다음에 브런치 사이즈 늘려줄게요.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S키 누르고 얘네 S키 누르고 좌우가 안되네. A키 누르고 좌우도 안되고 이걸로 해야 되나봐요. 이렇게 하면 한 개씩 밖에 안되는데 그럼 브러쉬 타입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기긴 하겠는데 한 개씩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너무 많아. Alt키 눌러서 듬성 저도 이 HDRP 타입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약간 색감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너무 밝은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색감을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HDR 인스펙터 이건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근데 뭐 못 찾겠으면 그냥 이렇게 해야죠. 뭐. 우선은 이렇게 나무를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하면 지워지네요. 네,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메이플 얘네가 랜덤하게 한꺼번에 안 되는 거였네요. 자, 메이플을 빵빵 듬성 이렇게 찍어주고 3번 메이플 빵 듬성 2번 듬성 1번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나무 종류 타입별로 따르게 할 수도 있고 컨트롤 키 눌러서 지워줄 수도 있는데 해당 나무 군만 지워지는군요.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컨트롤 키 누르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게 네 우선 이렇게 나오네요. 느낌이 제가 원하는 느낌은 좀 아니어서 네 그래서 빛색을 조금 더 안정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여기 라이팅에 보시면 제가 지금 연산 중인데 제너레이팅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줬어요. 예, 라이팅이 씬에 제너레이팅. 그래서 빛을 최적으로 좀 입혀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그 동영상 파일을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메인 카메라 부분은 이렇게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씬 게임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드시고요. 씬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씬 이 컨트롤 그 다음에 엔터 쳐서 씬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윈도우에 렌더링 애니메이션에 어디 있더라 타임라인이라고 쭉 내려 시퀀싱의 타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들고 크리에이트해서 여기에다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씬 컨트롤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해 주면 다음과 같은 약간 애프터 이펙트 무비 아니면 예전에 플래시 느낌 나는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씬 컨트롤 밑에 카메라를 여러 개를 배치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카메라 1번 카메라 뒤에다가 붙이는 게 낫겠네요. 1번 카메라 해서 놔두시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카메라가 여러 개를 맞춰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는 2번 마우스 커서를 위에다가 살짝 놔두고 멈추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숫자를 3으로 바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카메라를 배치를 하신 다음에 저는 우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1번을 선택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샷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씬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여기 플레이어블 디렉터는 그냥 놔두시고요. 여기 애니메이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1번에 이 애니메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되어져 있는 이 애니메이터를 각각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번, 3번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로 두 개를 다 누르신 다음에 애니메이터를 동일하게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씬 컨트롤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카메라 1번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액티베이션 트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이것도 카메라 1번을 놔둘 겁니다. 액티베이션 트랙이라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이 친구가 카메라 1번이 켜져 있는 시간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액티브라고 되어 있고 이게 300이라고 하는 건 프레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세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쭉 해주면 이게 1분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는 한 10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초. 예. 그래서 한 10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고요. 5초? 네, 제가 아마 이게 컴퓨터 사양마다 약간 차이가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한 2468 이런 단계로 한번 늘려서 배치를 해볼게요. 자, 드래그 앤 드롭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아직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 레코딩을 눌러야 되거든요. 자, 레코딩을 누르시고 1번 카메라거든요. 1번 카메라에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샷을 기준으로 먼저 잡을 거예요.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에 1번 카메라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게임 오브젝트에 Align with View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뷰로 맞춰서 보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혹시 이게 좀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좀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게임 뷰로 이렇게 키워서 보시거나 아니면 듀얼 모니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보조 모니터에다가 쭉 키워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보조 모니터로 넘겨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싱글 모니터라고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 다이아몬드가 생겼을 거예요. 약간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나 아니 플래시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럼 2에다 갖다 놓으시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쑥 다가가서 다가가서 자 쑥 다가가서 건물 근처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1번 카메라를 누르시고 근데 1번 카메라로 눌렀더니 액티브가 약간 부족하대요. 그럼 약간 늘려주고 2번에다 하시고 여기에다가 오브젝트 1번 오브젝트 누르시고 Align with View 해서 맞춰주시면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 또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액티브를 다시 이 부분을 줄여주면 돼요. 그러면 액티브가 되어져 있는 상태만 1번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레코딩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한번 딸칵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앵글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각각 만들 건데요. 자, 우선 플레이 버튼은 꺼주고, 셋 애니메이션 트랙을 하면은 이제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는 건데, 액티브는 나중에 넣을게요. 지금 넣으니까 액티브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작업을 해야 돼서 나중에 넣을 건데요. 자, 2번 언저리에 갖다 놓으시고, 이제 이 위치에다가 카메라 2번을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 근처로 쓱 가서 맨 마지막에 실내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2번은 건물 뒷모습을 뒷모습을 보니까 별로네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네. 건물에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쭉 가서
요 상태, 요 상태의 위치에 씬 컨트롤의 요 상태 위치에 요 상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레코딩을 누르려고 했더니 안 눌러지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을 다시 찍어도 되는데, 자, 그냥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면 연결해서 하려면 차라리 일본 카메라를 이어서 쓰면 되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카메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2번 카메라는 이렇게 보게끔 하고 2분 위치에 배치한 다음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카메라 눌러주고 여기를 Align with View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4까지 한번 3 여러 번 끊어볼까요? 3 이 위치에 다시 Align with View 해서 배치하시고 그 다음 4 위치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WASD죠. 근데 이게 수풀을 지나가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동 경로가 자, 이렇게 요 정도 샷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Align with View 해서 이렇게 한번 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뷰를 보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레코딩을 꺼줄게요. 그러면 지금은 액티브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자, 액티브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쭉 가고 끝나요. 연결되네? 원래 연결 안 되거든요. 연결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액티브가 1번이 꺼져서 그래요. 원래는 얘가 1번이 액티브가 안 꺼져 있으면 계속 켜져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 액티브를 임시로 지워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 1번만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Z 하시고 여기에서 액티베이션 트랙을 더 추가한 다음에 이제 2번 카메라가 켜져 있는 시간대를 잡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2분 요거를 쓱 당겨서 2분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카메라가 4분까지만 돼 있잖아요. 4분 위치에 쓱 가려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한번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트랙 추가한 다음에 3번 카메라 넣으시고 3번 카메라 넣으시고 4분부터 움직여 볼게요. 레코딩 눌러주시고 3번 카메라를 이번에는 요 위치에서 슉슉 이제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요 위치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잡아주시고 3번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Align with View 해주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6 언저리 5 언저리로 갈게요. 5 버전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슈 해서 건물 내부의 일부가 보이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Align with View 해주시고 그 다음 6번 위치로 간 다음에 슉슉 건물에
이렇게 보이게끔. 이 앵글을 갑자기 180도 휙휙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VR로 여러분들 실제로 쓰고 작업할 때도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게 좌우가 크게 움직일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 때 대여면 수업이 가능하다면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시고 레코딩은 꺼주시고, 그 다음 액티베이션 트랙 다시 걸어줘야겠죠. 액티베이션 트랙 해주시고 위로 올린 다음에 3번 카메라예요. 3번 카메라에 대한 액티베이션 트랙을 잡아주시고, 너는 이쪽까지 늘어나라. 그리고 너는 이쪽까지 이렇게 하면은 1번 카메라 꺼졌다가 꺼지고 꺼졌다 켜지고 이렇게. 자, 저장 한번 해주고, 자, 플레이 눌러보면, 자, 쭉 가다가 얘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너무 빠르긴 하네요. 3번 카메라. 자, 이거는 바꿔주는 거는 뭐 바꿔줄 수 있어요. 이 2번 부분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 너무 빠르니까 얘를 한 조금씩 늘려줄까요? 이 정도. 네, 5대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 키프레임은 여기에서 조절이 바로바로 안 되거든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Alt키 누르시고 휠을 줄여주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에서 5로 바꿀 거기 때문에, 자, 4에서 5로 이렇게 통으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저랑 밑에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한 단계 해주시고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늘려주신 다음에 5까지 움직이면 돼요. 5까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닫아주면, 자, 연결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네, 플레이 버튼 눌러줄게요. 그래도 빠르네. 여기서부터 여기를 또 움직였어야 되는데. 다시 더블 클릭. 너무 빠른가 했더니, 자, 얘와 얘의 절반 위치에다가 옮겨놨어야 되는데 안 옮겨놨었어요. 다시. 그래서 요런 반복적인 피드백 작업을, 그나마 좀 천천히 움직이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샷과 앵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VR로 시연을 못한 대신에 이렇게 발표자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 앵글은 다 잡았어요. 그런데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에 패키지 매니저 있잖아요. 패키지 매니저는 이게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패키지 매니저 요거예요. 윈도우에 없는 친구들은. 자, 이 상태에서 이름이 아마 레코더라고, 저는 바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프리뷰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나와요. 근데 쇼 프리뷰 패키지 한 다음에 레코더 중에 유니티 레코더라고 있어요. 요거를 인스톨 해주시면 돼요. 시간이 약간 걸릴 거기 때문에 잠깐 끊을게요. 자, 설치가 다 되셨으면 간단해요. 이제 저희가 이 레코딩 되어져 있는 구간이 0부터 7까지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게 하나가 생겼어요. 레코드 트랙이라고. 이걸 추가를 해줘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Add Record Clip을 추가를 해주시고 얘를 쓱 드래그 앤 드롭으로 7까지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의 인스펙터 부분을 보니까 뭐 당연히 얘가 선택되어 있어야겠죠. 여기에 애니메이션 클립이 아니라 무비, 영상을 만들 건데 mp4로 넌 몇 K짜리 만들래? 우선은 영상 이름은 제 아이디 이름으로 할게요. 뮤직G83 이렇게 해주고, 위치는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할래 해주시고, 그 다음
음, 네. 여기에 게임 뷰. 지금 이게 렌더링 돌아가는 여기 게임 뷰거든요. 퀄리티는 하이로 되어 있고 매치 윈도우 사이즈는 4K로 고해상도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저장해 주시고 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고해상도다 보니까 약간 느리게 작동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네,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완료됐다. 그러면 플레이가 되면서 녹화도 같이 일어나요. 네. 아이고, 신뷰. 자, 그래서 자, 이제는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보면 뮤직183이라고 하는 mp4가 있고 얘는 이제 고해상도예요. 여기 지직거리는 거는 우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영상을 찍었고요. 아두이노는 영상을 제가 오늘 조금 이따 금요일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던가 제가 오늘도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딴 일 하다가 이따금씩 하다 보니까 좀 늦었거든요. 내일 못하면 토요일이라도 아두이노 영상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마 내일 가급적이면 금요일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